안녕하세요. 축진먹입니다. 레버쿠젠이 리버풀의 콴사를 영입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레버쿠젠의 콴사 영입으로 인해서 리버풀 수비진 상황은 어떻게 되는지 간단하게 정리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레버쿠젠은 콴사의 이적료로 약 4천만 유로, 우리 돈 631억 정도를 쓸 예정이라고 합니다. 콴사는 키 190, 그리고 2003년생 22살 선수고요. 오른발잡이 센터백입니다. 시즌 막판에는 우풀백 땜빵을 뛰기도 했습니다. 리버풀의 성골 유스 출신이기도 하고요. 리버풀에서는 성골이기도 하고 나이도 어리기 때문에 팀의 차기 센터백으로 잘 키워보려고 했는데 생각보다 만족스러운 퍼포먼스를 보여주지 못하면서 자리를 잘 잡지는 못했고요. 결국에는 독일로 향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레버쿠젠이 콴사를 지금 이 금액으로 영입하게 되면 레버쿠젠의 클럽 레코드가 될 예정이라고 해요. 그 정도로 레버쿠젠이 콴사를 데려오는 게 레버쿠젠 입장에서는 아주 큰 결정이 될 수 있다. 콴사도 레버쿠젠으로 아주 많은 기대를 받고 가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리버풀의 지금 센터백 상황을 한번 볼게요. 콴사가 나간다면 크게는 3명의 센터백을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반다이크, 코나테, 조고메즈고요. 반다이크는 33살이고 2시즌 정도 남았습니다. 2027년이 만료이고요. 최근에 재계약했죠. 그 다음에 코나테 1시즌 정도 남았습니다. 2026년 만료고요. 가장 뜨거운 감자가 이 선수죠. 리버풀이 이 코나테 때문에 좀 고민이 많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 센터백은 조고메즈고요. 조고메즈는 2027년 만료고 2시즌 정도 남았습니다. 그런데 리버풀의 지금 센터백 상황을 놓고 봤을 때는 콴사가 나간다고 하면 무조건적인 보강이 필요하고요. 일단 반다이크의 기량 유지 기간이 미지수일 것 같아요. 반다이크가 물론 리버풀 역사상 몇 없는 정도의 퍼포먼스를 보여준 센터백이긴 하지만 33살이란 나이를 감안해야 하고 언제 퍼포먼스가 떨어져도 이상한 나이는 아닙니다. 그리고 또 반다이크의 퍼포먼스가 떨어진다면 리버풀 입장에서는 단순히 센터백 한 명의 퍼포먼스를 잃는 게 아니라 팀의 전체적인 전투력에 아주 큰 타격을 입을 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반다이크가 팀에서 리더 같은 느낌이기 때문이죠. 또 코나테도 지금 1년 남은 상황에서 재계약이 계속해서 지연되고 있어요. 뒤에서 설명드리긴 할 테지만 이 코나테의 미래도 불투명하기 때문에 리버풀 입장에서는 센터백 영입을 더더욱 서둘러야 하고요. 조고메즈는 리버풀에 꽤 오랜 기간 있었지만 지속적인 부상이 있고 또 고메즈가 계속 남는다면 리버풀에서 주전을 차지하는 건 쉽지 않은 일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부담이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이런 상황 속에서 리버풀 센터백 라인이 안정화돼 있지 않다고 볼 수 있거든요. 미래까지 생각했을 때는 되게 불안한 라인업이다. 그래서 리버풀은 어리고 차기 주전이 될 만한 센터백을 영입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리버풀에서는 어떤 센터백이 좋을까요? 일단 전술적으로 먼저 얘기를 해보면 저는 리버풀이 이번 시즌 프리미어리그에서 상대팀이랑 맞불놓는 그런 게임을 할 때는 센터백 퀄리티가 승부의 차이를 갈랐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소수 대 소수 싸움으로 상대 공격수를 잡아먹는 센터백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런 싸움에서 특화된 선수가 저는 코나테라고 생각하고요. 반다이크도 너무 이런 걸 잘하긴 하지만 특히나 이번 시즌은 코나테가 넓은 커버 범위 보여주면서 행동대장 같은 느낌으로 공격수들을 먼저 저지를 해줬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상대 센터백들은 리버풀의 공격수 살라나 학포, 디아즈 이런 선수들을 막지 못하니까 실점을 하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맞불 대 맞불, 소수 대 소수 싸움에서는 리버풀이 센터백의 체급으로 상대를 찍어 누르다 보니까 그런 데서 승리를 많이 챙길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변형 백스리 같은 상황에서 잘 적응하는 센터백입니다. 아무래도 케르케즈 프림퐁 체제가 된다고 했을 때는 그 선수들의 공격적인 부분을 보고 영입한 거잖아요. 그래서 케르케즈나 프림퐁 한 명이 오버래핑 올라갔을 때는 변형 백스리 형태가 만들어질 때가 많을 텐데 그럴 때 적응을 잘 해줘야겠죠. 그리고 4분의 1씩 나눠 먹던 공간을 3분의 1씩 나눠 먹어도 무리가 없는 그런 센터백을 영입하는 게 좋겠죠. 지금 말씀드렸던 거에 한 스푼 더해서 얘기를 하자면 풀백들의 공격적인 오버래핑, 케르케즈, 프림퐁을 잘 커버해줘야겠습니다. 아무래도 공간이 조금
많이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센터백들이 1차적인 지연이라든지 파울을 내주면서 시간을 끌어줘야겠죠. 그리고 박스 안 내려앉는 수비 역시 중요할 것 같습니다. 리버풀이 90분 내내 압박 일변도로 플레이가 되는 게 아니잖아요. 앞쪽으로 올라갈 때도 있지만 또 뒤쪽에 내려앉으면서 체력이 천천히 차오를 시간을 확보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아르네 슬롯이 잘 만들어 놨고요. 만약에 사이드백이 1대1 뚫리더라도 그 안쪽에 있는 컷백 루트를 결국에 막으면 세이브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박스 안 내려앉는 수비, 특히 컷백 차단 같은 것들을 잘할 수 있는 센터백이면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전술적으로는 이런 선수들을 원하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봤고요. 그 다음에 어떤 선수로 대체하는 게 좋을까? 이거는 선수의 전술적인 특성보다는 숫자로 볼 수 있는 특성이라고 볼 수 있어요. 첫 번째, 나이 어린 센터백이 필요합니다. 되도록이면 2000년대 이후로 태어난 그런 선수들이 필요하겠죠. 아무래도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리버풀의 센터백들의 나이가 마냥 젊은 건 아니니까 나이가 좀 어린 센터백을 영입해서 반다이크 옆에서 튜터링 받으면서 장기적으로는 리버풀의 주전으로 올라설 센터백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가능하다면 왼발잡이 센터백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콴사까지 포함해서는 모두 오른발 센터백이기 때문에 왼발잡이 센터백이 와서 뭐 빌드업도 되고 주발의 다양성도 가져가고 이런 식으로 플레이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리고 결국에는 반다이크를 장기적으로 대체해야 합니다. 뭐 반다이크가 천년만년 축구선수 할 수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리버풀 입장에서는 오랜 기간 동안 리버풀을 책임져줄 센터백이 필요한 거죠. 그리고 리버풀이 콴사를 내보낸다? 이거는 어느 정도 영입 플랜에 대한 생각이 있을 거예요. 그냥 내보내진 않을 거잖아요. 그래서 콴사를 내보낸다고 가정했을 때는 여름 이적 시장이 종료되기 전에 센터백을 영입할 확률이 매우 높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고요. 지금 조건을 나열해서 다 만족하는 센터백은 사실 가격이 그렇게 저렴하진 않을 거예요. 나이도 어리면서 장기적으로 반다이크를 대체할 포텐셜도 가지고 있으면서 왼발잡이 되게 희소한 조건들이 많죠. 그래서 콴사를 꽤나 적절한 금액에 매각하는 게 중요하고요. 리버풀이 계획대로라면 이번 여름 이적 시장에 돈을 되게 많이 쓰고 있는데 그럼에도 큰 지출이 하나 남아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리버풀은 콴사의 대체자로 팰리스의 게이라는 선수를 생각하고 있다고 합니다. 뭐 BBC, ESPN, 사미 목벨 이런 언론사에서 일제히 나오고 있는 얘기예요. 그래서 확실히 단순 루머는 아니고 관심이 있는 게 맞다. 2000년생이고요. 24살인 선수입니다. 오른발 센터백이고 잉글랜드 국가대표로 유로 2024까지 나갔던 선수예요. 그런데 사실 게이는 그동안 뉴캐슬이 관심을 많이 가졌던 선수인데 지금 현재 리버풀에 관심을 받고 있고요. 게이란 선수가 저는 전체적으로는 뭐 엄청난 단점은 없는 그러니까 무난한 육각형을 가진 센터백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특히나 또 빌드업 부분에서 꽤나 좋은 평가를 받고 있고요. 수비 부분은 뭐 수비의 달인 이런 느낌까진 아니고 무난하게 1인분 해줄 수 있는 그런 느낌의 선수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또 게이가 오른발잡이긴 하지만 왼발 사용하는 것도 꽤나 능숙한 편이기 때문에 왼쪽 센터백에 서는 것도 부담이 없다고 해요. 그래서 뭐 아까 제가 나열했던 리버풀의 모든 조건을 만족하지는 못하겠지만 어느 정도 충분히 리버풀에게도 메리트가 있는 자원이다. 또 잉글랜드 무대, 프리미어리그 무대에서 경험도 있기 때문에 적응 측면에서도 크게 걱정할 필요가 없는 자원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과연 리버풀이 팰리스의 게이를 영입할 수 있을지 또 관심이 계속될 수 있을지 지켜보도록 하겠고요. 그 다음은 코나테 얘기입니다. 아까 살짝 얘기를 하긴 했는데 코나테의 재계약이 지연되는 중입니다. 이제 코나테 입장과 리버풀 입장으로 나누어서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코나테는 30살 이전에 있는 마지막 계약입니다. 그리고 축구 선수로서는 지금 이미 전성기의 나이에 돌입해 있기 때문에 이 계약이 정말 중요하겠죠. 그만큼 더더욱 신중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들려오는 얘기로는 코나테가 현재 주급은 8만 파운드, 1억 4천만 원 정도를 받고 있는데 요구 주급은 20만 파운드, 3억 7천 정도를 얘기하고 있다고 합니다. 거의 3배 정도의 주급을 요구하고 있는데요. 이제 리버풀 입장에서도 고민이 되겠죠. 일단 코나테가 계약이 1년 남았기 때문에 현금화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입니다.
그리고 또 아놀드라는 선수를 FA로 잃었기 때문에 코나테마저 FA로 보내는 건 리버풀 입장에서도 별로 원치 않을 것 같아요. 그런데 막상 또 코나테에게 20만 파운드 시원하게 베팅하자니 유리몸 성향이 좀 있잖아요. 풀 시즌이 별로 없기도 하고 이번 시즌도 코나테 중간에 약간 부상이 있었기도 하고 그래서 3억 7천 정도의 주급을 주면서 이 선수를 또 플랜 A 메인 센터백으로 생각하는 게 맞을까? 라는 리버풀 자체 고민도 있겠죠. 그런데 또 코나테를 팔자니 이만한 센터백이 없긴 합니다. 게다가 아르네 슬롯 감독 체제에서도 이미 좋은 모습을 보여줬고 반다이크랑 호흡도 좋고 그러다 보니까 코나테를 판다고 해서 이만한 센터백을 또 사오려고 하면 주고 몰려주는 것보다는 훨씬 더 많은 돈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또 걱정을 하는 거죠. 그래서 양 팀의 이런 입장 때문에 서로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는 것 같고요. 그래도 늦어도 이번 여름 이적 시장 전에는 무조건 결과가 나오겠죠. 그런데 코나테가 이제 리버풀 외적으로도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레알 마드리드, 파리 생제르맹 이런 팀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특히나 레알 마드리드가 최근에는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어요. 일단 코나테가 레알 마드리드의 FA 영입 타깃 중 하나라고 합니다. 레알 마드리드가 최근에 이런 기조로 수비수 영입들을 많이 했었죠. 당장 최근에 아놀드부터 해서 알라바도 그랬고요. 리디거도 그랬고 여러 선수들을 자유계약으로 데려오면서 연봉을 조금 높게 쳐주는 그런 방식으로 영입을 하고 있고요. 최근에 야심차게 돈 주고 영입한 딘 하위선을 제외하고는 큼직큼직한 이적은 FA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벵거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이적료 상승이 너무 과도하다. 그래서 전체적인 이적료 물가가 되게 올라가고 있는 그런 추세인데 결국에는 구단들이 이런 것들을 다 돈으로 해결할 수는 없으니까 이 추세가 꺾일 수 있다. FA 증가가 이루어질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어느 정도 일리 있는 주장인 게 지금과 같은 곡선으로 계속해서 이적료가 올라간다고 하면 뭐 진짜 1,000억이 기본이 되는 시대가 될 수도 있잖아요. 근데 구단은 그런 걸 감당하는 게 이제 점점 쉽지 않아지기 때문에 그냥 지금 당장 덜 만족하고 FA 이적으로 하자. 이렇게 분위기가 형성될 수도 있겠죠. 결국에는 이런 것들이 무엇으로 귀결이 되냐? 결국에는 본질이에요. 성적입니다. 성적이 많고 팀이 강하고 트로피가 많은 팀은 아무래도 위상이라는 게 높아질 수밖에 없고요. 결국에는 가고 싶은 클럽이 되는 겁니다. 그런 팀이 자유계약 이적 싸움에서는 상당히 앞서 있을 수밖에 없겠죠. 또 파리 생제르맹도 시즌 끝나기 직전 코나테에게 관심을 가진 적이 있어요. 아무래도 코나테가 프랑스 국적의 선수이기도 하고 또 마르키뇨스라는 선수가 이제는 나이가 좀 들었기 때문에 오른발 센터백 대체자를 구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코나테 얘기 나왔고 최근에는 본머스의 자바른이라는 선수의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어쨌든 코나테가 외부적으로도 관심을 받고 있기 때문에 코나테의 고민을 가중시키는 요인들이 더더욱 늘어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센터백 얘기는 요 정도에서 얘기를 끝내보고요. 또 레프트백 얘기를 안 할 수 없을 것 같아요. 로버트슨이 최근에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에게 관심을 받았었잖아요. 리버풀 1티어들이 일제히 보도를 했던 내용들인데 지금 일단 결정 보류 상태라고 합니다. 이제 로버트슨이 고민하는 것들이 있을 거예요. 첫 번째, 리버풀 내에서 서브 위치를 받아들일 수 있나? 로버트슨이 오랜 시간 동안 리버풀의 주전으로 자리 잡았었고요. 94년생이라는 나이가 있지만 본인은 아직까지 나 잘할 수 있는데 지난 시즌은 잠깐 주춤했던 것 뿐인데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케르케즈 데려와가지고 내가 서브 위치에 앉으면 그걸 감당할 수 있냐? 이런 것들을 고민을 많이 하겠죠. 그리고 아직 스코틀랜드가 결정된 건 아니지만 2026년 월드컵에 도전하고 있는 팀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로버트슨이 결국 스코틀랜드 대표팀에서 뛰려면 많이 출전할 수 있는 팀이 중요하겠죠. 경기 감각 유지를 위해서도 그렇고 로버트슨이 스코틀랜드 국가대표팀 주장을 맡고 있기 때문에 또 그런 리더의 입장에서는 팀에서 주전으로 뛰고 있는 게 그림도 좋겠죠. 어쨌든 로버트슨 입장에서는 이런 요소들이 고민거리일 수 있고요. 현지 측 얘기로는 이번 주 내에 결정이 될 것 같다고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또 다른 레프트백 치미카스는 어떨까요? 일단 치미카스는 현 상황에 만족하고 있다고 합니다. 다른 팀에서의 40경기보다 리버풀에서의 30경기가 더 좋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었고요. 이제 치미카스가 4개 시즌 평균 27경기 정도 뛰었대요. 그런데 자기는 이 27경기 뛰는 것도 어려운 일이다. 그만큼 리버풀이란 팀의 수준이 높고 주전 경쟁이 빡세기 때문에 나는 이게 자랑스럽다. 그런 식으로 얘기를 했었고요. 본인도 사람이니까 주전하고 싶었던 유혹이 있었대요. 근데 그러기 위해서는 로버트슨을 밀어내야 하는데 로버트슨 밀어내는 게 또 쉽지 않았고요. 결국에는 지금 리버풀의 위치에서 만족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고, 만약에 로버트슨이 떠난다고 하면 치미카스, 케르케즈 이 체제로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케르케즈는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리버풀 행이 많이 근접해 있다. 이적료는 4,500만 파운드 수준, 830억입니다. 이거 절대 작은 돈 아니거든요. 풀백 치고는 이적료가 꽤 높은 편이에요. 그래서 리버풀이 이 케르케즈라는 선수 영입했을 때 어느 정도 도전적인 영입이다. 케르케즈가 물론 지난 시즌 잘하긴 했지만 프리미어 리그에서 뭐 엄청난 걸 누적해온 선수는 아니기 때문에 상당히 도전적인 금액이 될 수 있고요. 2030년 6월까지 5년 계약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케르케즈의 리버풀행이 더 가까워졌다는 걸 어디서 느꼈냐면, 본머스가 이미 대체자로 리그왕에 뛰고 있는 레네 트리페르라는 선수를 생각하고 있다고 합니다. 뭐 합의됐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어서 케르케즈 오피셜 뜨면 트리페르 오피셜도 차근차근 뜨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쨌든 리버풀과 케르케즈 많이 근접해 있는 상태로 느껴지고요. 무엇보다도 이 03년생이라는 나이가 또 큰 메리트로 작용할 수 있고, 이 플레이 스타일 자체가 로버트슨의 향기를 느낄 수 있게 만드는 그런 플레이가 많아서 리버풀 입장에서도 기대할 수 있는 그런 풀백이 아닐까 싶습니다. 여러 가지 일이 동시다발적으로 벌어지고 있는 리버풀의 수비진. 과연 리버풀의 수비진은 다음 시즌 어떤 형태로 시작을 맞이하게 될까요?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